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우리는 봐볼 수 있겠죠. 원이랑 원, 두 개의 원이 이제 한 평면 위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 원의 중심을 이렇게 봅시다. 얘네 둘의 원의 중심을 쓱 봤더니 이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 선생님이 계속 그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썼지만 사실 D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이 거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D라고 나타낸대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보겠다. 이 스몰 r로 보겠다. 즉 라지 R과 스몰 r을 앞만 더해도 뭐보다는 D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원이 이번엔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원의 중심 땅땅 찍어놓고 쓱 그어보면 이 라지 R과 이 스몰 r과 이 D는 어떤 관계에 있겠어요? 그죠?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은 뭐와 같더라? 이거 뭐 그냥 그림만 그려보시면 사실 알 수 있는 관계죠. 너무 쉬운 관계고. 자, 하나 또 봅시다. 이번에는 원이 이제 이렇게 쓱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우, 색깔 바꾸기도 귀찮네. 원의 중심에서 쓱 그어보세요. 봤더니만 이 거린 D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봐보세요. 얘 원의 빨간색으로 할까? 원의 중심에서 요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됩니다. 또 요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R하고 R을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D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안으로 이렇게 내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평이한 거죠. 자,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요게 D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까지가 라지 R이고 여기까지가 스몰 r이란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요 거리에다가 즉 D에다가 R을 더했더니 라지 R이 나와요. 결국 라지 R에서 이번엔 스몰 r을 뺐더니 뭐가 나오더라? D가 나오더라. 문제가 좀 계속해서 지금 반지름끼리는 더하다가 빼죠.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번엔 요렇게 아예 내접하지 않고 포함돼 버렸어. 포함돼 버렸을 때는 얘는 당연히 이번에는 라지 R에서 자, 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치고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라지 R에서 여기까지가 라지 R이에요. 또 여기서부터 이번엔 여기까지가 스몰 r이야. 요거를 우린 D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라지 R하고 스몰 r을 뺐을 때 이때는 D보다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얘네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원의 방정식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둡시다. 두 번째를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둬볼게요. 자, 그냥 뭐 이 점 한 점만 딱 보자면 이 점을 p, q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p, q는 얘도 만족하죠. 0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얘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얘네 둘을 1번과 2번식을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에다가 자, 나는 k라는 어떤 상수를 곱해서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안 썼네. 얘를 0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다음번 챕터에서 다루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이나 4 같은 게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배가 되겠지만 뭐 그러면 3x제곱이니까 4x제곱 4y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걸 4로 나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른 이런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자, 이 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p, q라는 이 x, y 값을 여기다가 대입한다면 얘도 0이 될 거예요. 얘도 0이 되겠죠. 결론은 얘 또한 p, q를 만족한다라는 뜻이 돼요. 즉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P, Q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한 점이 두 개가 존재하죠. 이 두 개, 또 다른 이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 이 두 점을 만족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나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 식을 외우세요. 한쪽에다가 얼마를 곱해가지고 둘을 더할 거야. 얼마나 쉽니? 더했는데 이 k라는 값이 얼마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거 봐볼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자, 방금 했듯이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얘랑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인데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빼줘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플러스 c, 여기에서 누굴 빼는 거예요?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을 빼면 되는데, 얘가 뭐예요? 원래는 여기가 아까 플러스 k 자리였잖아, 그치? 즉 이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뭘 구할 수 있다라는 거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교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교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방정식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이제 기본 문제를 좀 한번 풀어 볼 건데,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그냥 연립하면 되겠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는 0 하고, 얘하고 그냥 바로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을 이렇게 뺄 거야. 뺐더니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걸 다시 원래식에다가 좀 대입을 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풀어내 봅시다. 얘 10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요.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풀어내 봤더니 x가 1 나오고 x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와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그때 y값은 그때 y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y는 5분의 11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두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11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1번의 답이에요. 2번을 봤더니만 뭘 하라고 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지. 이렇게 연립을 해서 두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이용을 해보던가.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도형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 그냥 한쪽에다가 나는 k라는 상수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둘을 더한 다음에 얘가 0이 됩니다 라고 쓰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이 될지 새로운 원이 될지 아직 모르는 거지만 그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직선이 마이너스 1,a를 지나고 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연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라고 하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다 없어질 것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3x 플러스 y에 플러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내가 구할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y는 하고 정리하셔도 되고 정리 안 하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1,a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넣고 y에다가 a 넣으면 되겠죠. 즉 a는 얼마? 3 플러스 1이 되면서 4가 되게 되겠다. 이해가시나요?
자, 3번도 마저 풀어봅시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 원이 지금 1,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식에서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 이번엔 좀 한번 바꿔볼까? 이번에는 자 k를 저기 뒤쪽에다가 앞에 원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k를 붙여보고요. 여기에다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다.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드는 쪽에다가 k를 붙여주신 다음에요. 이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이미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이 된 거야. 이 식은 이미 원의 방정식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 원이 지나는 점인 1,1을 대입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다 전부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1 빼기 3 빼기 1, 그 다음에 k는 놔둬 주시고요. 1 더하기 1 빼기 5는 0이 됩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3k. 즉 그때 k, 내가 원하는 k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위에다가 해볼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빼기 4 더하기 k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k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죠. 그리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이제 이걸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겠지? 마이너스 y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10인데 3xy, 자 여기에서 플러스 10 나오고요. 4 더할 거니까 6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 그러니까 3번의 답이 되는 거네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원과 직선 그리고 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또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잘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